예식장 부속 한정식당의 개인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이었다. 한소영은 딸 지연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강태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25년 전 그는 소영의 상사였다. 당시 회사는 부정회계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태수는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소영은 그중 한 명이었다. 부당 해고 통보를 받던 그날 태수는 차갑게 말했다. 회사를 위한 결정입니다. 그 후 10수년간 소영은 재취업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력서에 찍힌 해고 기록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반면 태수에게도 소영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회사 비리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언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 뒤에는 익명으로 제출된 내부 고발 보고서가 있었고 태수는 그것이 소영의 손에서 나왔다고 확신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소영은 이미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영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옆에 앉은 아들 강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공기는 이미 무거웠다. 지현과 강민은 1년 전 회사 프로젝트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실함에 끌렸고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청혼했고 지현은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양가 부모의 이름을 교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어머니, 혹시 전에 한국그룹 계열사에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태수가 물었다.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네, 오래전 일입니다.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때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식사는 고통스러웠다. 태수는 소영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고 소영은 딸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지영과 강민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만 테이블 너머로 흐르는 냉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강민 씨는 좋은 청년입니다만. 태수가 입을 열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일이죠. 그의 말에는 명확한 거부가 담겨 있었다. 소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딸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첫 잔조차 제대로 오가지 않은 채 상견례는 끝났다. 지영과 강민은 현관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세계는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소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잘하면 돼. 하지만 소영은 알고 있었다. 부모 세대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식들의 미래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을.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지만 깊고 메울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한소영의 휴대폰에는 강태수의 문자가 도착했다. 한 번 더 만나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자녀들 없이 오직 둘만의 자리였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영은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이유를 듣고 싶네요. 한 부장님 아니 한 씨. 태수는 그녀의 옛 직함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압니다. 익명 제보로 저를 검찰에 넘긴 것도 언론에 흘린 것도 당신이었죠.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피해자. 태수가 비웃었다. 당신은 살아남았잖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신뢰도.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모든 걸 잃었어요. 일자리를, 경력을, 십수년을요. 당신이 저를 회사에서 내쫓았을 때 제 인생도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과거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고 각자는 자신만의 기억 속에서 피해자였다.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고 화해는 요원했다.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강 이사님, 저도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우리 지연이가 당신 집안에서 환대받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결혼이 지속됩니다. 태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현은 강민을 만났다. 카페 창가 자리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만나셨대. 강민이 말했다. 결과는? 지현이 물었다.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좋지 않아.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셔. 지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둘 다 과거에 갇혀 있어. 강민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강민의 집에서는 가족 회의가 열렸다. 강민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그 집안과 정말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태수는 단호했다. 절대 안 돼. 우리 가문에 오점을 남길 수는 없어. 강민이 반박했다. 아버지, 지연이는 잘못이 없어요. 과거 일은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일 뿐?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몰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지만 나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강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지워지지 않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한편 소영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엄마, 강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져야 해요? 지연이 울먹였다. 소영은 딸을 끌어안았다. 지연아, 엄마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돼. 양가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 지현과 강민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웃음은 줄어들었다. 괜찮아라는 말은 점점 공허해졌고 사랑해라는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다. 두 집안 사이의 틈은 메워지기는커녕 매일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강민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전화 통화가 짧아졌고 주말 약속이 자주 미뤄졌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다. 지현은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는 지쳐가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강민의 집에서 또다시 논쟁이 벌어졌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마음을 여시면 안 될까요? 강민이 애원했다. 태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미나,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한소영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배신은 또다시 배신을 낳는다.
지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민이 소리쳤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어미의 그 딸이야. 너는 선택해야 한다. 가족이냐 그 여자냐. 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지현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 회사에서도 압박은 계속되었다. 태수는 같은 그룹 계열사의 고문으로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강민의 동료들은 수군거렸다. 강민 씨 결혼 상대가 문제 있다던데. 아버지가 반대하신대. 강민은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그 시선들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지현과 강민은 오랜만에 만났다. 강민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다. 지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차가웠다. 지현아, 미안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민의 망설임, 그의 차가워진 손길, 피하는 듯한 시선. 모든 것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포기하고 있다고. 다음 날 지현은 어머니 소영을 찾아갔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소영은 딸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지현의 눈가는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지현아. 소영은 딸을 끌어안았다. 그날 밤 소영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강태수가 계속 딸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면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소영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25년 전의 기록들이 있었다. 회계장부 사본, 이메일 출력물, 내부 회의록. 그녀는 해고당하던 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챙겨두었었다. 소영은 서류들을 펼쳐 하나하나 확인했다. 당시 태수가 경영진의 지시로 회계 조작을 묵인했다는 증거들이었다. 그는 희생양이 아니라 공범이었다. 소영은 이 자료들을 언론에 제공할 수도 있었다. 태수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칫했다. 이것이 정말 옳은 방법일까? 복수를 하면 강민도 상처받을 것이고 결국 딸도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소영은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복수는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모두가 무너질 것이었다. 그 시각 강민은 아파트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아버지와 지연 사이에서 그는 찢겨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을 저버릴 용기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비겁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지연에게 보내야 할 문자 메시지를 열었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미안해라고 쓰고 지우고 다시 사랑해라고 쓰고 또 지웠다. 결국 그는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못했다. 신뢰는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소영의 서랍 속 복수의 증거들과 함께 결혼 준비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예약해둔 드레스 피팅은 세 번째 연기 통보를 받았고 예식장 담당자는 계약금 반환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의해왔다. 지현은 더 이상 웨딩 플래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강민이 지현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현아,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사랑은 여전히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강민아, 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야. 지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할게. 강민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현은 물러섰다. 그날 밤 한소영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강태수가 끝까지 완고하게 나온다면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소영은 서류함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꺼냈다. 25년 전의 증거들, 태수의 회계 조작 공모 기록, 불법 지시를 받았다는 내부 이메일, 그리고 그가 직접 서명한 허위 보고서. 소영은 조용히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에게 연락했다. 제보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그룹 회계 부정 사건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자는 관심을 보였다.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소영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지현이 돌아온 것이었다. 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엄마. 지현은 그대로 소영의 품에 안겼다. 소영은 화면의 전송 버튼을 보다가 조용히 창을 닫았다. 아니다. 이것은 방법이 아니었다. 다음 날 강태수는 아들 강민을 회사 인근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미나, 아버지가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태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해외 지사 발령이다. 싱가포르 3년 계약. 가거라.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강민은 봉투를 펼쳐보았다. 승진 제안이었고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지현과 멀어지라는. 아버지.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너무 비겁한 방법 아닙니까? 비겁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다. 태수는 단호했다. 너는 아직 젊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 지방과 엮이면 평생 후회한다. 강민은 고개를 떨구었다. 거부할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 일주일 후 소영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강태수였다. 1시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시 그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태수가 먼저 말했다. 강민이를 해외로 보냅니다. 이제 끝입니다. 소영은 찻잔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는 당신이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언론에 넘기면 당신의 남은 명예도 끝장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협박입니까? 소영은 차갑게 웃었다. 아니요.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딸의 인생을 망쳤듯이 나도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요. 그녀는 USB를 다시 집어넣었다.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하니까요.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 이사님, 우리 모두 졌습니다. 당신도 나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녀는 돌아서서 찻집을 나갔다. 태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텅 빈 찻잔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지현은 강민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사랑했어. 강민은 메시지를 읽고 전화를 걸었지만 지현은 받지 않았다. 복수는 실행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증거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었다. 균열은 이제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청첩장은 결국 인쇄되지 않았다. 예식장 계약은 해지되었고 준비해둔 예물은 각자의 상자에 담겨 돌아갔다. 공식적인 파혼 통보가 양가에 전달된 것은 쌀쌀한 10월의 어느 오후였다.
강민은 마지막으로 지현을 만나러 왔다.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한강공원이었다. 지현아, 정말 미안해. 나는. 강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 없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거야. 강민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현은 조용히 물러섰다. 그녀의 손길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지쳐버린 체념과 잃어버린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잘 지내, 강민아. 싱가포르에서 행복하길 바라. 지현은 돌아섰다. 강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한소영은 딸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지현은 울지 않았다. 눈물도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엄마, 나 괜찮아. 정말. 하지만 소영은 알고 있었다. 딸이 겪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일주일 후 소영은 다시 결심했다. 복수는 멈췄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그녀는 USB를 꺼내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했다. 25년 전 강태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회계 조작의 공범이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영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을 희생시켰다. 소영은 조용히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절대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기자는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제보로 처리하겠습니다. 파일이 전송되었다. 소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그녀가 잃어버린 10수년, 그리고 딸이 겪은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었다. 2주 후 기사가 터졌다. 한국그룹 회계 부정 사건의 숨겨진 진실. 25년 만에 드러난 내부 문서들. 강태수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는 사실, 무고한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강태수의 전화기는 불이 났다. 그룹 본사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과거 동료들에게서 쏟아지는 연락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고문직은 즉각 박탈되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강민은 싱가포르 발령을 앞두고 아버지의 추락을 지켜봐야 했다. 한편 소영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녀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사람들이었다. 소영 씨, 기사 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요. 당신이 제보한 거죠? 소영은 부인했다. 아니에요. 저도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현은 창가에 앉아 기사를 읽고 있었다. 엄마, 이거. 소영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세상에는 언젠가 밝혀지는 진실이 있단다. 때가 되면 말이야. 지현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의 얼굴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날의 자신을 만났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던 그날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서던 그 여자에게 소영은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이길 거야. 며칠 후 소영은 지현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지현의 얼굴에는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소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너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말이야.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소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는 위안이 되었다. 강태수는 그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소영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파오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부모 세대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었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지연의 미래를 가리지 못했다. 소영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겼다. 딸을 지켰고 진실을 밝혔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 행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겨울이 막 시작된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또다시 강태수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있었다. 강태수 전 고문 모든 직책 해임 검찰 수사 착수. 한소영은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활자로 새겨진 이름을 보는 순간 25년 동안 가슴속을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는 끝내 몰락했다. 지켜온 명예와 권위, 권력의 자리에 앉아 쌓아올린 허상까지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소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겨울 햇살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었다. 비록 정의의 칼날이 그녀의 손에서 직접 내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태수는 자신이 만든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억울함과 분노로 얼룩진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던 날, 수십 번의 면접에서 돌아온 불합격 통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허드레지를 전전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태수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다. 그가 무너지기를, 단 하루라도 고통을 맛보기를 바랐던 세월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소영은 기뻤다.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 그러나 그 기쁨은 단순한 환희가 아니었다. 오래된 상처 위에 겨우 얹어진 작은 위안,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청춘은 이미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경력도 되살아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억울하게만 느껴졌던 세상이 조금은 바로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위로했다. 지연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왔다. 엄마 기사 봤어. 이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겠다. 소영은 잔을 받아들며 웃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앞날만 생각하면 돼. 차향이 퍼지는 가운데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태수의 추락은 그녀에게 달콤한 복수의 선물 같았다. 그가 무너졌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지난 세월 버텨낸 고통이 보상받는 듯 했다. 기쁨은 조용했지만 깊고 단단했다. 그날 밤 소영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태수의 이름이 적힌 기사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나를 무너뜨렸던 그날처럼 이제는 내 차례야.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고 너는 무너졌다. 이게 바로 차이야.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스며 있었다. 기쁨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해방이었다.